인공지능과 기술 혁신으로 데이터와 AI 기술이 일자리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게 2011년, 2010년도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쯤부터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기에서 생성되는 게 모두 데이터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점차 생기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쌓여서 2016년쯤에는요, 세계경제포럼이란 곳에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오고부터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점점 높아지고 기술도 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빅데이터가 생기면서 가장 탄력을 받은 산업 자체가 AI 쪽입니다. AI는 기계가 알아서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이 AI 기술이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AI 기술을 위해서는 가장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게 데이터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있어야 사람들이 기계가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이런 걸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제가 운동장에 딱 서 있는데 야구공이 날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처음 봤을 때 사람이 그냥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야구공을 날아오는 걸 보고 앉아서 피할 수도 있고 손으로 쳐낼 수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두 번째 내가 다른 운동장을 갔을 때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 만약에 축구공이 날아와도 공이 날아오네, 내가 맞으면 아프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피하거나 아니면은 맞거나 손으로 쳐내거나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기계가 이런 패턴들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직종이 75% 이상 증가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디지털 확산을 위해서 데이터댐 등 디지털 뉴딜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많이 사업으로 나왔던 게 AI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AI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에 라벨을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 많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제목처럼 데이터 라벨링 전문가, 크라우드 워커, 그런 분들이 그런 형태의 직업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요, 재난안전이나 보행, 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데이터를 이미 수집을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로 구축해서 혁신 서비스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데이터 라벨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데이터에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정의를 한번 보시면요, 고용노동부 직업사전에 정식으로 등재된 직업입니다. 자, 데이터 라벨러는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와 고양이 사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개가 개다, 고양이가 고양이다 라고 이름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붙여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말로 이렇게 개다, 고양이다 해도 컴퓨터는 기억을 못하겠죠. 자, 데이터로 만약에 JPG 파일이 있을 때 이 파일에 이름을 강아지, 이름을 고양이 이런 식으로 붙이거나, 라벨그라운드라는 플랫폼에서 만약에 그 사진이 떴을 때 컴퓨터가 고양이는 1로 인식하고 강아지는 0이라는 숫자로 인식한다 라고 하면은 이 강아지 사진을 봤을 때는 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고양이라는 사진을 봤을 때는 1이라는 숫자를 입력해 줘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벨을 붙여주는, 그래서 데이터 라벨러라는 직업이 정식으로 등재된 직업이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일하고 돈을 버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런 데이터 라벨러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본 직업으로 갖는 분들보다는 뭐 2잡, 3잡 이렇게 해서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 과정 이전에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크라우드웍스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미 지금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좀 많은 과정을 하고 있을 텐데 저희랑 좀 비슷해요. 저희랑 비슷한데 뭐 크게 다를 건 없고 그 플랫폼 같은 경우도 비슷비슷해서 저희 과정을 듣고도 AID 시험을 치시면 80에서 90점은 금방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원 교육을 포함한 대학이나 고등 분야에서도 교육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 좀 불편한 점은 내가 이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잘 못해요. 라벨링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는 똑같이 흘러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온라인 교육보다는 이번 같은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기업 성장과 일자리 격차. 보통 대부분의 요즘에 IT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경기 서울권에 모두 다 몰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비수도권과의 정보교육의 격차를 심화하고 있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좀 줄여서 우리도 서울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데이터 AI 기술 일자리 변화에 적응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인식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6년 이후부터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런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관련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 간의 정보 격차도 해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 자체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왼쪽에 있는 레벨업형이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 맞춤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왼쪽에 레벨업형 먼저 볼게요. 자, 전문적인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교육을 통해서 AI 데이터 전문가로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요. 자, 추천 대상은 경력 휴식 인력이라든지 프리랜서, 학생단체, 크라우드 워커들을 말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레벨업 과정 같은 경우는요, 플랫폼, 자, 저희 플랫폼이 라벨그라운드라는 플랫폼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올라와요. 자, AI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은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엄청 많은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직접 그 데이터들이 10만 건, 20만 건 있는 거를 라벨링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라벨러들한테 우리가 이 데이터에 라벨을 좀 붙여달라고 의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뢰를 할 수 있는 라벨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크라우드웍스, 그 다음에 뭐 레이블러,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그런 업체에다가 우리 이런 라벨이 붙은 데이터가 필요해서 라벨을 좀 붙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그 플랫폼의 프로젝트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고 그 프로젝트 내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는 무엇이다 라고 붙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에 맞게 학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크라우드웍스라든지 라벨그라운드, 우리 플랫폼에서 이렇게 라벨링 할 거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라벨을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라벨이 틀렸다, 맞다,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검수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까지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과정을 우리가 레벨업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 대상 같은 경우가 우리가 가장 쉽게 많이 하시는 게 라벨러 과정이에요. 라벨을 먼저 붙일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그 다음에 검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리까지 가니까. 그래서 뭐 경력 휴식이라든지 프리랜서, 학생, 크라우드 워커 이런 분들이 보통 라벨러 과정을 먼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오프라인 아니면은 이번 과정처럼 합쳐서 교육을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데이터에듀에서는 지금은 저희 라벨러 과정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추후에 저희도 관리자 과정하고 그 다음에 검수자 과정까지 아마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맞춤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프로젝트 맞춤형이 앞에서 설명드린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들, 만약에 텍스트가 100만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100만 개의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의 종류가 어떤 거냐면 전화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했는데 이 데이터가 민원 데이터예요. 어느 시도에서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음성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상담원과 그 다음에 민원인 간의 대화를 했습니다. 이 대화를 했을 때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에 대해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강아지 사진을 막 가지고 왔어요. 강아지 종류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강아지의 코 위치와 눈 위치, 머리 위치, 그리고 강아지가 어디에 있는지 네모 박스를 쳐야 된다. 이런 사진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라벨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라벨러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레벨업 과정에 이런 것들의 개념을 알아야 되지만 본인들만의 특화된 어떤 그 네모 박스를 치는데 몸통은 필요 없어요. 머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점을 찍는데 원래는 코, 눈, 귀, 입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입만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맞춤형 같은 경우는요, 현재 기업에 알맞은 적절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업 운영에 실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기업단체나 사업단체, 크라우드 워커 이런 분들이 이런 프로젝트 맞춤형에도 투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벨업 과정에서 라벨러 교육을 받아도 추가로 학습을 더 한 다음에 하는 게 프로젝트 맞춤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정의부터 라벨링 기법을 어떤 걸 쓰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라든지 맞춤형 강의를 만들고 거기에 맞게 라벨러들이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라벨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프로젝트 맞춤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